푸켓의 모든 해변을 탐닉했다고 믿었던 오만함이 보기 좋게 부서지는 순간은 꽤 짜릿하다. 사실 혼자서는 그 밀도를 감당하기 어려워 미루어뒀던 곳이었다. 시커먼 산에 혼자 카메라를 들고 그런 프라이빗한 해변을 서성이는 것만큼 멋쩍은 꼴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덫을 놓았다. 알고 지내던 젊은 태국인 여성에게 슬쩍 동행을 제안한 것이다. 눈부신 백사장 그리고 그 프레임의 정점을 찍어줄 아름다운 피사체, 완벽한 연출을 위한 영리한 대상이었다. 익숙한 까롱 뷰포인트의 옆길을 지나 가파른 경사 아래로 떨어지는 셔틀에 몸을 실었다. 이 해변은 푸켓의 다른 공공비치와 달리 입장료를 받는다. 그 요금 안에는 가파른 절벽을 오가는 셔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경사가 훨씬 심했고 거친 비포장도로 탓에 움푹 패인 곳을 지날 때마다 차가 디스코팡팡처럼 사정없이 흔들렸다. 손잡이를 쥔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가는 그 아찔한 요동 속에서 간만에 느끼는 묘한 해방감과 스릴이 온몸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제외하면 돈을 내고 파라솔과 비치 의자를 빌리는 시스템 자체는 여느 해변과 다를 바 없다. 다만 이곳의 절대적인 장점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때로 카메라를 든 이에게 단점이 되기도 한다. 렌즈 안으로 좀 더 다양한 인간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고 싶었는데 지나치게 한적한 공간은 그 욕망을 제한했다. 그것은 푸켓의 다른 해변과는 완벽하게 대조되는 이국적인 밀도로 가득 찬 색이었다. 탁 트인 바다를 마주한 해변에는 나와 내 파트너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서양 외국인들이었다. 낯선 외국인들 틈에 섞여드는 순간 기분 좋은 해방감과 동시에 묘한 소외감이 미끄러지듯 감돌았다. 나도 처음이었지만 바다가 없는 내륙의 고향에서 자랐다는 그녀 역시 이런 생경한 풍경은 생전 처음 마주하는 듯했다. 과감한 비키니를 제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걸친 서양 여자들의 당당함에 비해 내 파트너의 모습은 확연히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어깨를 시원하게 드러낸 블랙 레이스 튜브탑에 스트라이프 핫팬츠를 입은 그녀는 그 화려하고 과감한 비치 웨어들 사이에서 어딘가 촌스럽게 겉돌았다. 이국적이고 어색한 장소, 렌즈를 향한 그녀의 서툰 미소와 경직된 몸놀림. 하지만 이제 갓 스물이 된 그녀의 튜브탑 위로 풍만하게 솟아오른 가슴과 핫팬츠 위로 부드럽게 접히는 앳된 뱃살이 도리어 눈부신 건강미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 노골적이면서도 순수한 비주얼을 지켜보는 동안 내 마음 한구석에는 묘하게도 아찔한 행복감이 피어올랐다. 우선 해변에 도착한 그녀는 나보다 더 신나했다. 게다가 곳곳에 아기자기하게 놓여있는 소품들은 아마 그녀의 한 달치 틱톡 스토리를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입에서 연신 귀여운 비명을 내지르며 정신없이 사진을 찍어대는데 그런 그녀의 순수한 모습을 내 렌즈에 담는 것도 나름의 숨은 즐거움이었다. 파라솔 아래 짐을 풀고 우리는 해변 곳곳에 포토존으로 이동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렇게 저렇게 본인 폰으로 도무지 내 눈에는 이상하게만 보이는 기묘한 포즈들을 취해가며 찍어대다가도 어느 순간 내 카메라 앞에서는 온전한 피사체가 되어 멈춰서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렇게 뜨거운 촬영이 끝나고 우리는 투명하다 못해 비현실적으로 반짝이는 바다로 내려가 본격적인 물놀이를 즐겼다. 고향에 바다가 없다던 그녀는 바다 수영이 익숙하지 않은 탓에 나에게 자신의 몸을 무방비하게 맡긴 채 파도를 온전히 만끽했다. 밀려드는 파도 속에서 내 단단한 팔을 붙잡고 매달리던 그녀의 숨결. 어디에 손을 가져다 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지극히 사적이고 해피한 순간. 아마 그날의 가장 짜릿한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을까 싶다. 하지만 그 완벽하고 은밀한 순간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있었다. 바로 해파리 떼였다. 다행히 독을 품은 치명적인 녀석들은 아니었고 크기도 적당히 작아서 어찌 보면 귀엽기까지 했다. 다만 그것들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갈 때의 미끈하고 따끔한 감촉은 꽤나 불쾌했다. 마치 물에 젖어 자꾸만 흘러내리는 짧은 팬츠를 한 손으로 연신 말아쥐어 끌어올리던 그녀의 불편한 몸짓처럼 신경을 거슬리게 만드는 자잘한 얼룩 같았다. 그 자잘한 방해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 마음껏 자유를 유영하는 모습을 더 밀도 있게 담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바다에서 나와 우리는 아무도 없는 카페로 올라갔다. 제법 다정한 커플 마냥 마주 앉아 시원한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베어 물었다. 윤술이 내린 바다와 그 바다에 몸을 담근 사람들을 느긋하게 내려다보며 한적한 시간을 때웠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비밀스러운 낙원에 온 승리감을 조용히 만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낙원에서의 시간은 지독할 정도로 짧았다. 그녀의 야속한 출근 시간 때문이었다.
젖은 몸을 겨우 추스르고 서둘러 해변을 빠져나와야 했을 때 달콤한 꿈에서 강제로 깨어난 듯한 지독한 미련이 여전히 젖은 산결 위에 끈적하게 감돌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내가 가보지 못한 은밀한 모퉁이들이 숨쉬고 있다. 다음에는 이 공간과 공기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 수 있는 좀 더 자연스러운 인형과 함께 이곳을 다시 찾고 싶다. 물론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과감하고 야한 비키니를 그녀에게 입히고 말 것이다. 자, 루이비치를 직접 방문하실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곳은 개인이 운전해서 내려가기엔 경사가 거의 롤러코스터 수준입니다.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나 개인 차량은 진입이 통제되니 반드시 매표소 앞에 차를 대고 이곳의 전용 툭툭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내려갈 때 비포장도로라 엄청나게 흔들리니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두 번째, 이곳을 이용하는 요금은 1인당 총 300바트입니다. 안내판을 자세히 보시면 순수 왕복 툭툭이 이용료 200바트와 비치클럽 입장료 100바트가 합산된 글인데요. 이 입장료 안에는 시원한 웰컴 드링크 한 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변의 파라솔과 비치 의자는 인당 100바트씩 대여료를 따로 받고 있으니 두 분이서 가신다면 의자 값으로 200바트 정도의 잔돈은 따로 챙겨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해변 곳곳에는 사진 촬영을 위한 대형 그네와 이국적인 조형물의 포토 스팟들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인생샷이 목적이시라면 방문객들이 몰리는 한낮 시간대를 피해 오전 일찍이나 아예 한적한 늦은 오후를 공략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바다가 투명해서 스노클링을 즐기기엔 최적이지만 시즌에 따라 자잘한 해파리 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쏘이면 제법 따끔하고 불편한데요.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해변 카페로 가서 식초나 레몬즙을 구해서 쏘인 부위를 즉시 소독하고 응급처치를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돌고 돌아 포켓 돌캐TV였습니다.